여러분들 혹시 대무이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인터넷에서 퍼진 일종의 유머글로 개그맨 양상국님이나 래퍼 블랙런님 같이 살이 없고 코가 큰 남성은 엔간하면 꼬치가 크다는 관상학, 그리고 유사강 느낌 물씬 풍기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시물의 댓글창을 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주장에 자신들의 썰을 풀며 호응과 인정을 보내는 모습을 쉽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퍼졌겠지만서도. 허나 생각해보면 관상은 과학이다 라고 한들 진짜 과학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코가 큰 남성은 꼬치가 클지, 코 크기와 꼬치 크기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커두가 다른 부위보다 더 민감한 이유 같은 인생 사는데 하등 또 쓸데없는 꼬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코가 크면 꼬치가 크다는 이야기, 과연 본 이야기는 사실일까? 코와 꼬치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어 도시 전설이라 한들 전국고를 넘어 범지구적 이야기로, 이건 일본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일본 교토 현립의과대학의 법의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더랬죠. 그들은 사망한 지 사흘 이내에 30에서 50세 사이에 남성 카드바 126구를 조사했으며, 기발을 시키지는 못하니 그 잡아당겼을 때 길이가 기발 길이보다 약간 작긴 한데 엔간하면 엇비슷한 수준이라 늘렸을 때 길이, 그리고 코의 길이에 대한 통계를 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는데, 코의 길이가 4.5cm 이하의 남성들, 즉 코가 작은 남성들은 꼬치를 늘렸을 때 길이가 평균 10.37cm, 4.51cm에서 5cm 사이의 남성들은 평균 11.40cm, 5.01cm에서 5.50cm 사이의 남성들은 평균 12.33cm, 5.51cm 이상의 남성들, 즉 누가 봐도 큰 코를 가진 남성들은 무려 평균 13.42cm 라는 꽤나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더랬죠. 즉 정말로 코가 큰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꼬치를 가졌던 겁니다. 물론 본 연구가 일본 남성 카드바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한계라면 한계지만, 그럼에도 그냥 단순 신화가 실화에 가까워진 순간이라 꽤나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혹시 꼬치가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래도 꼬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꼬치를 달고 있다면 꼬치에 뼈가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이라 어떻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건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의외로 실제 골절이라고 꼬치가 부러지는 걸 표하는 질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많은 포유류 동물들이 꼬치에 뼈가 있는데 반해 인간 남성들은 꼬치가 뼈가 아닌 해면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완전 엄밀히 따지면 골절은 아니긴 하나, 이 해면체에 피가 몰렸을 때, 그러니까 기발 상태에서 해면체가 찢어지며 겉껍질이 터지면 꼬치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게 되고, 이제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편하게 골절이라 부른다죠.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스럽게도 일반적으로 꼬치 골절은 되게 격렬한 관계 시에 일어난다고 하며, 혼자 조지는 행위로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잘은 안 일어난다네요. 근데 혼자 조지는 사람 중 꼬치 골절이 온 사람들을 보면 되게 꼬치를 바닥에다가 삐대는 행위로 했다나 뭐라나,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꼬치가 부러졌다고 고자가 되는 건 아니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완쾌된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혹시 처음 꼬치 주머니를 까고 커드를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기억이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그때 감각은 정말 끔찍했다는 겁니다. 진짜 손끝 조금만 닿아도, 아니 바람 조금만 닿아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물론 이제는 손끝이 닿이는 정도로는 별 느낌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만 회상하면 정말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처음 커드를 만졌을
떨어졌을 때는 왜 그런 극악스러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뭐 다른 부위보다 어떤 특정 부위가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낀다면 당연스럽게도 그 부위에 더 많은 신경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다는 건 이제는 뭐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거기에 더해 태생이 포피에 감싸져 보호받던 친구로 애초에 몇 년간의 외부의 접촉이 일절 없었다 보니 세상 밖에 처음 나온 커도는 부끄럼쟁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커도는 이외에 라고 할까 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점막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점막은 흡수와 분비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역시 흡수가 가능하다는데 그렇다 보니 커두만으로 알코올을 흡수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하는 게 가능하다죠. 뭐 실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한 유저는 커두를 이가두주에 담그고 의식을 잃기도 공돌이 용달님 채널에서는 술만 소주로 바꾸고 커뮤니티 게시글과 똑같이 실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가 나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죠. 허나 당연스럽게도 이런 행위는 커도에 강한 자극을 줘 염증이나 상처가 생겨 피피를 갈길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또 여과 없이 알코올을 순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 알코올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호기심으로라도 하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전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해볼 예정. 이 영상을 시청하는 남성분들이라면 아마가 아니라 거진 모두가 당연스럽게 딸을 째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이란 행위의 의도는 당연스럽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한몫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액을 분출하기 위해 하는 그러한 행위인데 이 액을 분출하기 이전 우리의 꼬치를 잘 살펴보면 이상하게 구멍 주위에 찐득한 의문의 액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퍼액 말이죠. 그런데 혹시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영국에 저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부학자인 윌리엄 쿠퍼가 요도구선이라고 9와 4분의 3 승강장 같이 꼬치에 정말 꼭꼭 숨겨져 있던 친구를 발견하며 그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합니다. 뭐 제가 요도구선을 찾았다면 르서 액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친구는 액이 나오기 이전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친구다 보니 액 분출 이전에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자를 생성하는 랄브나 액을 생성하는 전립샘, 정낭, 망울 요도샘을 거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액 자체로는 뭐 임신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총 4가지 꼬치에 대한 쓸데없는 상식들을 알아봤습니다. 더 얘기하자면 이전 요 영상에서 말했던 갓 양남과 동양인의 꼬치 차이나 요 영상에서 말했던 꼬치로 요리를 한 남자 등도 있긴 한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난잡해질 것 같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 궁금해하시진 않을 것 같지만 정 궁금하시다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보러들 가시고 무튼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쓸데없는 꼬치에 대한 TMI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